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3년 9월 14일 신박사의 장마감 먹기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모처럼 강했습니다. 외국인의 선물이 굉장히 좀 강력하게 좀 들어왔고요. 전반적으로 최근에 조정이 좀 깊었던 업종 종목 중심으로 좀 강하게 세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좋았고, 미국장도 이제 뭐 플러스 마감, 뭐 CPI 발표 여하에 상관없이 뭐 제가 볼 땐 큰 영향 안 받는 전체적인 어떤 글로벌 증시의 어떤 흐름인 것 같은데요. 뭐 그만큼 계속 뭐 강조드린 내용이지만 뭐 금리하고 물가는 지금 시장에 미친 영향도가 현저히 낮고, 종목별, 업종별 또 지금 AI 트렌드 또 신약 쪽에서는 비만 치료제 쪽에 대한 트렌드가 더 시장을 강력하게 밸류에이션 업을 시켜주는 그런 구도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정이었죠. 예, 조정 구간 속에서 조금 더 이제 집중적인 관심을 둘 수 있는 그런 종목들. 메이저는 그런 종목들을 또 사고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 또 오늘 자금 더 집행하면서 또 끌어올리는 것들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어떤 시장 그리고 종목별 흐름 같이 이야기하면서 필승의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죠. 네, 코스피 코스닥 지수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하죠. 예, 제가 조금 코맹맹이 소리가 좀 나는데 목이 조금 칼칼하고 좀 컨디션이 좀 좋지 않아 가지고 좀 이해 부탁드리고요. 코스피 지수는 9.4조 정도 거래대금 터졌고 코스닥도 10조. 거래소가 그래도 꽤 좀 터졌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종이 상당히 또 좋았는데요. 뭐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어떤 지수까지 끌어올려주는 그런 패턴이 좀 됐던 것 같고, 오늘 코스피 1.5%, 코스닥은 1.9% 상승했습니다. 코스닥도 1000 종목 넘게 상승했고, 코스피도 600 종목 넘게 상승을 했고요. 코스피 쪽은 삼성전자 쪽에 이제 외국인 매도가 좀 많았는데요. 5,100억, 대부분 이제 삼성전자고요. 기관이 1조 2천억, 이제 옵션 만기를 동시 만기죠. 그 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액티브하게 팔았다 이런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들 삼성전자 이제 안 좋게 보나?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코스닥 쪽에서도 외국인이 1,400억, 기관이 940억 정도 순매수했고, 선물 쪽도 외국인이 12,000계약을 순매수했습니다. 증시 주변 자금은 공익예수금이 51조와 신용융자 잔고도 20조 4천억. 어제 미국장은 그냥 강보합, 뭐 나오는 약보합, 보합 정도, CPI 발표에도 불구하고 뭐 그렇게 큰 변동을 보이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뭐 크게 뭐 금리 물가는 뭐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니케이 증시가 1.4% 상승했고 홍콩이 0.6% 상승, 대만도 1.3% 상승, 종가가 이제 고가로 마감했습니다. 상해 증시도 강보합. 그래서 아시아 전반적인 증시가 좋게 마무리가 좀 됐고요. 한국 증시도 뭐 차트 먼저 보죠. 코스피 지수 차트가 장기평 붙였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21선 부근에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을 계속 보였는데, 오늘은 명확히 좀 지지 그리고 40일 이평선까지 붙이는 흐름으로 반도체가 움직였어요. 결국 이제 코스피는 반도체가 움직여야 지수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또 하이닉스의 어떤 흐름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런 흐름에서 매우 이제 유의미했다. 코스닥도 121선 부근에 쫙 이렇게 음봉으로 붙이니까 겁나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제 하루 만에 돌려버렸는데요. 중요한 건 이제 그 위에 있는 이평선이 60일 또 21선을 빠르게 회복하면 일시적 조정에 뭐 거의 확신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되는데, 이게 늘어지면 이 앞단에 있는 이제 물량들도 이제 매물화가 진행돼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큰 벽으로 작용화 되고, 그렇기 때문에 주요 이평선을 깨면 그걸 빠르게 이제 돌려 세워야, 회복해야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1선 깼다가 바로 올렸잖아요. 여기도 깼다가 바로 다음날 양봉으로 돌렸죠. 이때도 마찬가지죠. 이런 모습들. 또 100일선 했다가 바로 이제 60일선 회복시켰죠. 상승 추세를 유지하겠다는 힘이 강하다는 거죠. 여기도 21선을 이탈했지만 바로 며칠 상간으로 돌려 세웠죠. 회복했죠. 이게 이제 추세를 유지하려는 수급이 강력하게 있다는 데 신호거든요. 그게 이제 그래도 오늘 좋게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이제 하락하는 게 말씀드렸듯이 그 많이 오른 것들, 그런 것들 좀 차익 매물 나오면서 빠지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걸 잘 이해하는 게 필요했고요. 그런 부분에서 뭐 잘 이제 대응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1% 3% 상승했고, SK하이닉스가 최근에 조금 더 이제 강한 흐름들, 삼성전자도 이제 지지력을 보이고 흐름에 탑승하는 모습들. 오늘 이제 역시나 2차전지 업종까지도 돌려세우는 패턴. 단기적으로는 이제 최근에 이제 보시면 뭐 수급도 오히려 뭐 들어오거나 나쁘지 않았었어요, 사실. 그래서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오늘 5일선 회복하면서 빠르게 기관 수급 들어오면서 돌려세우는 패턴이었고, LG화학 또 포스코 퓨처엠도 빠르게 이제 주요 이평선 지지와 돌려세우는 패턴이 전개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들은 사실 그 이제 상승 하락 뭐 파동을 이제 반복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 고점 찍힌 거지. 이거 포스코 어느 정도 이제 이게 뭐 우리가 5년 내다보면서야 고점일지는 모르지만 아닐 가능성이 높지만 이거는 이거는 뭐 굉장히 재돌파하는 데는 시간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걸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2차전지 종목들을 개인이 고점에서 많이 샀기 때문에요. 그런 뭐 예를 들면 콘텐츠의 조회수가 높다든지 많은 사람들이 2차전지 떨어진다고 하면 굉장히 반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거센데요. 그 이유는 항상 고점 부근에서 나타나는 패턴들이고 현상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수 있고 2차전지 업종에 대한 뷰는 뭐 그런 이제 흐름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도 최근에 이제 뭐 떨어지는 않아요. 저점대는 좀 형성하는 그런 패턴 모습들을 좀 띄고 있고, 어쨌든 뭐 전반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면서요. 전반적으로 뭐 시총 상위줄 좋은 모습도 있고, 네이버도 이제 상승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카카오가 이제 상대적으로 약하죠. 그러니까 지금 AI 트렌드 흐름에서는 사실상 이제 카카오보단 네이버다. 참 그 스마트폰이 어떤 그 뭐랄까 흐름은 참 신기해요. 결국 이제 매력도가 없다는 거죠. AI 쪽으로의 어떤 흐름에 있어서는 지금 이제 트렌드에 있어서는 카카오가 매력이 없다는 걸 지금 시장에서는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뭐 그런 부분에서 참 신기하다는 생각도 들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는 무엇을 보면서 이제 어떤 지표를 우리가 이제 감안해가지고 투자의 판단들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네이버와 카카오의 지금 주가의 흐름 궤적 자체 비교가 상당히 많은 것들을 좀 시사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역시나 네이버가 지금 지속적인 수급이 유입되는 그런 흐름이고, 모멘텀적이든 AI 어떤 트렌드 측면이든 네이버가 지금 상당한 또 주도력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오늘 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이렇게 또 2차전지 종목들이 좀 반등했는데 뭐 강하진 않았어요. 포스코 DX 7% 상승했지만 뭐 최근 나포기 배에서는 뭐 그렇게 강하다고 볼 수 없고, HLB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권 탈출의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좀 상승을 내고 있다. JYP 엔터는 뭐 좀 해석이 좀 어려운 어떤 구간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좀 되고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제가 볼 때 뭐 이거 뭐 굳이 뭐 이거를 뭐 신규로 우리가 들어갈 이유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우리가 로봇 섹터의 흐름에 있어서 좀 지표로 보면서 참고사항을 가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기업이 오늘도 이제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세게 들어왔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장기평 돌파 이후 좋은 모습들을 띄고 있습니다. HBSP 추세 꺾지 않는 모습, 반도체 업종의 또 대표 주자 중에 한 종목이죠. 오늘 동진세미캠, 솔브레인도 나란히 7%대 상승으로 장기평선 부근에서 강한 또 흐름을 보여줬고, 원익 IPS도 7% 상승. 반도체 주요 종목들, 특히나 이제 오늘 주성 엔지니어링 이제 업종 내에서 신고가 나온다는 거는요, 결국 이제 주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또 보여주는 패턴이고, 주성 엔지니어링 많이 좀 커버를 해드렸던 그런 종목이죠. 반도체 종목들 중심, 오늘 하나마이크론도 마찬가지로 11% 상승했고, 오늘 뭐 반도체 종목들이 뭐 시장을 압도하는 치유 엘리먼트, SNS텍,
뭐 TMC라든지 ISC도 이제 4% 상승했고 GMBS 에코 같은 경우도 상승의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강조드렸던 유진테크도 10% 상승. 그래서 오늘 뭐 반도체가 가장 강한 그런 기조고, 바이오는 좀 이제 보합 등락 이 정도를 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도체 뭐 바이오도 나쁘진 않았고, 반도체 중심에 또 2차 전지는 반등하는 흐름 정도 모습을 좀 띄워줬고, 또 장비주들 또 발주하는 흐름들 좀 전개되고 있죠. TSI 오늘 이제 수주 소식 이런 것들 나오면서 7% 상승했고, 코인테크, 이제 PNT 이런 종목들도 오늘 상승세 흐름을 같이 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그래서 2차 전지 장비주가 좀 중심적으로 좀 좋은 모습을 띄워줬고, DNT가 막판 동시효과에 굉장히 세게 올렸어요. 16%가 동시효과에 급등했는데요. 그래서 장비주 하나기술도 뭐 5% 상승, 역시나 이제 오늘 장비주 중심으로 좀 좋은 모습을 띄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목들이 움직였고요. 오늘 자율주행 쪽도 나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넥스칩 9% 상승, 최근에 좀 낙폭을 보였는데요. LG노텍도 이제 뭐 이 정도 수준에서 저점 매수는 좀 들어올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최근에 시장은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사실. 예, 이게 이제 뭐랄까,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게 복잡하진 않고 굉장히 좀 단순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흐름을 좀 잘 우리가 이제 이 계좌에 녹여낸다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AI 쪽에 뭐 투자할 만한 회사, 이제 우리가 좀 안정성 갖춘 그런 종목들 따지려면 뭐 네이버가 대표적일 것이고, 또 이제 약간 중소형 집단으로도 있지만 뭐 LG 그 삼성그룹은 또 삼성 SDS라든지 또 엠노 중심으로 이제 그쪽에 대한 사업을 펴고 있고, 뭐 그런 것들 보면 좀 명확해 보이는 종목들이 좀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사실상 종목을 선택하는데 피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어려운 시장은 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타트 라인에서 좀 서는 그런 대표적인 업종이잖아요. 뭐 반도체 이제 중간 정도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고, 그 때문에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이 바이오를 조금 더 이제 이제 향후 이제 상승 가능성이 높은 그런 종목을 계속 이제 저점 매수 비중을 높인다든지, 이런 전략이 제가 볼 땐 최적이거든요, 지금 현 구간에서는. 예, 그래서 지금 이 대중투자들이 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 지금 들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별로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2차 전지 비중을 계속 낮추는 걸 이제 말씀을 드려왔고, 바이오 비중을 계속 높이는 방향, 물량을 모으는 방향으로 이제 커버를 드리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이제 대중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분위기 영향, 이런 것들을 이제 감안해서 이제 그런 전략을 펴는 건데,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는 조금 더 이제 대중의 어떤 흐름을 보면서 이제 판단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 드려왔었고, 결국 이제 지금 메이저 수급의 구도는 바이오 쪽으로 많이 좀 이동하는 모습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미약품과 또 이제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런 자리에서 이제 많이 좀 말씀을 드린 그런 케이스죠. SK바이오팜도 마찬가지로 장기병 뚫고 올라가면서 보다 더 이제 추세를 돌린 그런 모습들을 이제 확연히 보여줬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좀 명확하기 때문에, 이제 명확하지만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을 더 좋게 바라보고 반드시 본전까지 올 거라는 어떤 확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별로 이제 대중적인 어떤 시각인데, 시장에서는 이제 자신이 틀린 거는 빨리 바꾸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어렵기 때문에 주식 투자는 성공하는 게 어려운 거겠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시장 분위기 자체 바이오로 많이 넘어오고 있는 거 확실히 보여지고 있고요. 반도체와 이제 계단식으로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우상향 기조를 계속 뛰어가고 있고 2차 전지는 이제 반등하는 흐름 속에서 섹터별 이제 흐름이 좀 전개되는 그런 상황으로 정리가 되면 될 것 같고요. 로봇주도 이제 일부 종목도 고점 찍으면서 다소간의 이제 분위기는 조금씩 가라앉으려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고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아직은 초입부라고 보여지는데요. 현대 오토웨버 같은 경우는 너무 단기 급등이기 때문에 세게 조정이 나왔지만 그건 추세가 꺾인 건 아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으로 전체적인 어떤 시장 구도 흐름 정리가 좀 되는 것 같고 오늘 외국인의 어떤 수급 흐름을 보면요. 삼성전자 쪽에서 3,400억을 순매도했어요. 결국은. 그래서 이 부분이 대부분의 이제 수급 매도였고 현대차, LG엔솔, 삼성에스타의 LG화, 2차전지, SK바이오판, 기아, 현대모비스, 자동차 2차전지 이런 쪽으로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했고 매수는 뭐 일부 또 반도 2차전지 뭐 네이버, SK노베이션 뭐 사고 팔고 했던 것 같아요. 뭐 특징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고 코스닥 쪽으로 보면 뭐 알테오젠 같은 거 계속 사죠. 주성엔지니어링 외국인 사면서 신고가 만들어내죠. 뭐 이오테크닉스도 이제 계속 최근에 우상향 기조를 띄었었고 헬스케어도 이제 셀전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이제 이 가격대가 지금 모아지고 있죠. 그래서 팬딩에서도 이제 코멘트를 좀 드리고 했었는데요. 어쨌든 원익 QNC 이런 종목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많이 오른 것들은요 좀 팔고 지금 시장이 이제 유동성으로 막 그냥 초급등 시키고 뭐 이제 뭐 버블 단계 넘어가고 이런 시장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이익나면 이제 이익 실현하고 이제 이렇게 또 원익 QNC 같이 이제 바닥에서 저점을 계속 높이면서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이런 종목으로 교체하는 전략을 반복한다면요. 지금 시장은 꽤나 괜찮은 시장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심텍 같은 기업도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범주에 좀 들어갈 거고요. 디오유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죠. 장기 매물을 소화하고 이제 올라서는 그런 구도 흐름 이렇게 좀 되고 있고 반도체 쪽에서 동시세미캠 뭐 솔브레 이런 것들을 아직 뭐 장기평 부근에 지지력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인텔란테크도 이제 우상향 기조는 계속 이어가고 있고 그래서 알테오젠 이런 것들은 뭐 외국인 기관 동시 수급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매주 수급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면 지금의 시장 흐름을 읽을 수 있고 또 핵심적인 기업에 닿을 수 있고 그 기업 중심으로 전략을 세워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조정 구간 속에서 참 집중적인 관심을 좀 가질 그런 종목군들도 한번 체크해봤고 메이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사고 또 계속 끌어올리고 이제 상승에 토입부에 있는 그런 종목들도 많이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시장도 조정을 좀 일단락하는 흐름이지 않겠는가라는 어떤 흐름이 전개됐고 내일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코스피라든지 코스닥이라든지 지수 차원에서도 주요 이제 이평선 빠르게 회복하는지 여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내일 벌써 금요일이네요. 와, 일주일이 금방 갔는데 그래도 이번 주는 조정을 좀 돌리려는 아마 이제 선물옵션 동시만기를 조금 기점으로 돌리려는 어떤 부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한 주 고생 많으셨지만 이제 좀 조정 구간을 좀 마무리 짓는 패턴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날씨가 조금 흐리네요. 주말 상간에 좀 비가 온다고 하는 것 같은데 가을비 가을비를 보면서 요즘 저는 AI 공부에 몰입이 되어 있습니다. 좋은 내용들이 있으면 같이 공유 드리면서 같이 새 시대 세상이 바뀌는 그런 기술에 대해서도 같이 탐구하는 그런 동행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한 저녁 시간 되시고요.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공식적인 저의 이제 차트 심리 이론 강의를 이제 이렇게 집대성해서 20시간짜리의 강의로 이제 만들었는데요. 팬 플랫폼 회사 이제 팬딩과 같이 협업을 통해서 팬딩 사이트에 강의를 올려두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지난 가을부터 작년 가을부터 이제 들어주셨고 또 이제 많은 또 후기 남겨주셨는데요. 최근에도 한 이제 수강자 분께서 이제 올려주신 내용입니다.
신박사님의 강의를 일주일 동안 푹 빠져서 열심히 들었습니다. 주식 경험이 오래되었지만 감으로 했던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서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이제 주식 인생의 첫 번째 스승님을 모시게 되었으니 평생 가르침을 배우며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좀 더 굉장히 감명 깊었던 것 같아요. 제 강의를 듣고 나서 안개가 많이 걷힌 것 같아. 주식을 처음 시작할 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좀 이쪽 방향으로 가면 맞는 걸까? 예, 이쪽 터널로 들어가면 분명히 출구가 있는 걸까? 예, 이쪽 구름을 안개 구름을 헤치고 나가면 빛나는 어떤 세상이 있을 것인가라는 어떤 그런 것들. 제 차트 심리 이론은 사실 이제 어떤 원리적인 부분인 거죠. 예, 우리가 어떤 뭐 종목이나 업종이나 산업이나 시장을 분석하는 거를 사실 뭐 뛰어넘어서 원리적인 작동 원리죠. 그 작동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된다면 사실 굉장한 어떤 뭐랄까 자신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멀리서 이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 뭐 투시경, 암경, 이게 모든 걸 100%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지 시장이나 어떤 또 이제 어떤 수급 구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 원리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하면서 보다 더 대중과는 다른 어떤 그리고 메이저의 어떤 그 행동들 그리고 메이저의 어떤 패턴들이 어떤 방향으로 바닥을 형성하는지 아니면 고점에서 물량을 대중들한테 팔려고 올리는 건지 이걸 구분할 수 있는 거죠. 단순히 올라가는 게 좋고 떨어지는 게 나쁘고 하는 거는 단순히 그냥 대중적인 어떤 투자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어떤 내용들, 어떤 이면들, 어떤 원리들, 작동 원리 등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이제 전달됐던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평생 해야죠. 투자라는 건 평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많이 냈다고 어떤 특정 시점에 수익을 많이 냈다고 그게 끝이 아니죠. 그게 계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는지를 깨닫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단발성으로 주식을 투자하는 게 아닌 정말 평생을 두고서 투자라는 어떤 행위를 우리의 인생과 같이 맞춰나가면서 보조를 맞춰나가면서 해나가는 게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을 같이 가기 위해서는 분명 시장을 움직이는 어떤 원리를 이해하고 그 이론을 바탕으로 그 원리를 바탕으로 시장을 주식을 바라보면서 분석하는 게 필요합니다. 강의 한 번으로 신박사님의 모든 기법을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서 향후 10번 정도 정독을 할 예정입니다. 신박사님만 알고 있었을 비기를 회원들에게 널리 알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홍익인간의 정신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신박사님의 강의에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라고 힘이 되게 또 올려주셨습니다. 차트 심리 이론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고 향후에 이제 조금 더 고난이도의 어떤 조금 깊숙이 더 들어가가지고 그런 어떤 내용들도 향후에 좀 선보일 수 있는 시기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결국 이제 우리가 투자를 통해서 큰 수익을 거두는 것은 강세장인데요. 강세장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충분히 그 내공을 쌓아서 행동으로 바로 즉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론적 탄탄함, 기준적 탄탄함, 그리고 시장의 어떤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그 단단함, 그런 것들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확신을 가지면서 좀 강한 또 이제 투자의 어떤 베팅을 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계좌를 또 레벨업 할 수 있고 어떤 종목은 또 단기로 해야 되고 어떤 종목은 또 장기로 해야 되고 하는 구분을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분들께서 차트 심리로 이론을 통해서 철학적 기준을 탄탄하게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강나루님께도 이렇게 또 후기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는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의 댓글 보시면요,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이제 URL 주소를 이제 남겨놨는데요. 그 커리큘럼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체크해 드릴게요. 결국은 100억 주식 자산가로 가기 위해서는 정말 탄탄한 어떤 기준을 갖고서
다양한 시장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전략들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미리 보기 영상, 이건 누구나 볼 수 있게 열어놨는데요. 카카오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그 차트 심리 이론상의 7가지 아이템 법칙의 실제 적용 사례를 통해서 메이저 세력들이 매집한 구간들 주가가 띄우고 또 대중에게 팔기 위한 어떤 액션들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제 프로세스로 이제 만들어졌는지를 통해서 대중과 어떻게 반대로 우리가 액션을 취해야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쉽게 카카오 종목을 통해서 적용 사례를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너무나 명확히 이해가 가능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차트 심리 이론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될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 인생 설계에서 주식 투자의 어떤 의미가 어떤 것인가, 재산을 물려받지 않고 자수성가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론을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가, 그리고 신 박사가 그동안 가졌었던 고수 투자자와의 어떤 조언, 그리고 가르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시행착오를 통해 앞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성과를 내지 못했던 이유를 극복할 수 있는가, 그걸 뛰어넘어서 메이저 눈을 가지기 위해서 주식시장의 실상에 대한 어떤 깨달음을, 어떤 것들을 가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이해시켜드리는 시간을 가지고요. 또 이제 100억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서 어떤 순서로 하는 건가, 뭐 처음부터 막 장기 투자 뭐 이런 기보다는 우리가 뭐 1000만 원을 가지고서 100억으로 가기 위해서는 순서를 어떻게 가지는 게 필요할 것인가, 많은 이제 100억 이상을 벌어들인 투자들을 이제 통해서 그 방법론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 것인가, 단기 트레이딩도 무시할 수 없을 뿐더러 또 강세에 갔을 때 주도 업종에 집중하는 거, 또 장기적인 어떤 투자에서는 시대 성장주에만 투자 전략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어떤 전략인지, 이런 것들을 순서를 통해서 젊은 분들께서도 20, 30대 젊은 분들께서도 1000만 원, 2000만 원을 가지고서 어떤 방향으로 투자 방법을 공부를 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추천을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5%의 상위 5%에 이기는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들을 해서 결국 이제 이번 뭐 동학개미 운동 통해 가지고 다소 깨닫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메이저와 대중은 시장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반드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머 현상을 통해서 대중적인 최면 현상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이야기 드리면서 결국은 이번에도 뭐 패닉 바잉 현상 같은 것들이 있었죠. 이런 것들은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이 되었었습니다. 주도주로 불리는 시점부터, 그리고 주도주 저점 매수를 외치는 시기 해서 대중들은 어느 시기에 뛰어들어서 물리는가, 이런 것들. 그래서 투자 가치관의 확립의 중요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이야기 드리는 시간. 그리고 동학개미 운동의 시사점, 그리고 피터 린치라는 투자의 어떤 현인의 칵테일 이론에 비춘 지금 시장의 어떤 패턴, 그리고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무리 좋은 종목을 알았다 하더라도 좋은 타이밍에 매수하거나 매도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식 투자는 나무와 숲을 같이 봐야 한다는 측면을 이야기 드리고, 어떻게 보면 타이밍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측면들, 카카오, 네이버, 삼성전자 좋은 주식인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려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어찌 보면 타이밍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걸, 그 타이밍을 포착하기 위한 어떤 이론이 굉장히 주식 투자에서의 성패, 또 장기적으로 우리가 100억 이상을 버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내용들을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메이저, 기관, 개인 간의 포식관계, 피라미드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당연히 대중투자자의 습성을 버리고 완벽한 거대 외국계 자본 내지는 기관, 사모계열의 집단들의 특징을 이제 우리가 따라잡아서 그쪽에 이제 편승하는, 고래 등에 올라타야지 새우들 틈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들과 함께 말을 섞고 생각을 섞고 행동을 섞으면 결국은 이 포식자의 먹잇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들을 종목별 사례를 통해서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을 6강에서 가지게 됩니다. 이 챕터 3에서는 메이저 큰손의 전략을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에 대한 어떤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다. 주식시장의 설계자들과 종목별 사례 분석, 이 내용은 굉장히 제가 심사숙고해가지고 만든 그런 내용입니다. 주식시장의 설계자들에게 기획에 필요한 2가지, 그리고 설계자들의 실행 3단계, 구체적인 종목별 사례를 통한 차트 분석,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완벽하게 그동안 해온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방식을 바꾸게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변곡점의 어떤 강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에서 배우는 메이저 큰 손들의 전략에서 개인 투자자의 단점이 드러나는 차트의 모습. 이 자리는 메이저가 잠시 쉬는 구간으로 삼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개인들은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물량을 뺏기는 구간, 뭐 이런 것들. 저는 또 개인 투자자분들과 오랜 기간 같이 하면서 그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광분하는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실제 이제 케이스를 갖고 있는 셈이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명확하게 이런 것들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인 어떤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차트에서 보여준 메이저의 시나리오, 차트와 메이저 수급은 선행한다. 그리고 대중투자자와 메이저 큰손의 특징을 비교함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메이저의 전략에 편승하는 시각을 가지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주식 투자의 기준과 전략을 만드는 방법에서는 조금 철학적인 내용들을 담긴 했지만 역시나 가장 근본에서 이제 여러분의 어떤 이론적 근간을 형성하게 될 가장 탄탄한 바탕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보고요. 제가 매매 기법을 만드는 과정에 대한 그동안 어떤 프로세스를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여기서 가집니다. 그래서 차트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차트에 대한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 캔들 차트의 의미와 활용, 도지 형태의 의미와 종목별 사례, 거래량의 이제 해석, 거래량이 급감하고 늘어나고 하는 것과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어떤 상관성을 가지면서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까? 기본적인 거지만 거래대금, 유통주식수, 이평선, 이격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면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차트의 기초적인 내용들을 여기서 담아냈습니다. 차트 패턴, 하락세기, 상승세기, 강세 반전, 약세 반전, 갭의 의미와 단계별 분석과 활용, 갭의 종목별 사례 분석을 통해서 차트에 대한 기초 지식, 기본적인 지식을 다지는 시간. 돌파 붕괴 횡보 개념. 이거는 뭐 주식뿐이 아니라 모든 어떤 자산에 통용될 수밖에 없는 방법입니다. 코인이든 뭐 해외 선물이든 파생이든 뭐 원유 선물이든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포함되는 개념이죠. 차트의 돌파 붕괴 횡보 개념 사례 분석을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자세하게 이해시켜드리는 시간. 그리고 이제 차트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이번 강의를 통해서 기본적인 기초적인 내용까지 완벽하게 실제 사례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될 것이고요.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개념은 알겠는데 아는 분들은 많죠. 근데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이 부분. 결국 주식시장은 실전입니다. 이론을 가지고서만 알고 있다고 뭐 그 사람을 어떻게 전문가라고 칠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실제 시장에서 어떻게 활용했는지, 어떻게 활용하는 게 올바른 방법인지를 아는 것이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헤드 앤 숄더 패턴의 개념과 2가지 패턴, 그리고 이를 활용한 주식 선물 매도 전략. 결국은 주식시장은 계속 상승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도 전략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락장에 대한 어떤 대응 방식까지 이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부분, 정배열과 역배열 관련된 이론을 종목별 사례와 활용 방법을 정확하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앞선 이제 차트의 기본적인 개념들, 이런 개념들을 모두 이해하고서 가장 중요한 이 정배열과 역배열을 이제 이해하는 이 시간을 1, 2부로 조금 길게 담았습니다. 결국은 저는 이 차트 심리 이론 강의를 이론적인 부분을 같이 결합해가지고 아주 초보자들도 쉽게 이해하고 활용까지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굉장히 고심했고요. 20시간 강의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뭐
이거를 3달 동안 거의 주말도 없이 만들었으니 그 10배 이상의 시간을 들여가지고 만들었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신규 상장 종목의 거래 전략에서 요것도 굉장히 최근에 보시면 여러 테마주들이다라든지 이런 것들 보시면 신규로 상장한 종목들이 더 강하게 상승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와 그걸 또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구간에서 매수 타이밍을 가지는 게 최적일지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한번 전략상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서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선 강의는 모두 이 차트 심리 이론의 7가지 법칙을 보다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서 삼았던 그런 이제 프리코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부터가 핵심이죠. 차트 심리 이론의 아이템, 결국 제 주식 이론의 결정체고요. 시장의 불변적인 원리를 7가지 법칙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종목의 선택과 비중의 조절, 그리고 매수, 매도 타이밍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을 이제 이 아이템, 기본 7가지 법칙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고요. 21년도 1월이 굉장히 중요한 결정했던 시점이었던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이론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템 이론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6번은 지금 3부로 굉장히 길게 돼 있죠. 정확한 어떤 종목별 사례, 분석, 또 활용하는 방법까지 타이밍에 대한 부분을 기준점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또 종목을 선정하는 기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결국은 시대 성장주하고 아이템이 결합될 경우에는 주도주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급등했던 에코프로 PM, 또 코스모 화학이라든지 나노 신소재 같은 기업들이 아이템 법칙에 정확히 부합했던 그런 종목군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차트 이론이지만 이 차트 이론은 당연히 시대 성장주하고 결합을 했을 경우 가장 폭발적인 이제 상승을 하는데, 그 이유는 당연히 메이저들도 이런 그 성장주, 시대의 성장주 쪽에서 매집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물량을 가장 많이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이 법칙에 포착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이저 포착 기술, 메이저 포착 법칙, 그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아이템 법칙을 통해서 21년도 1월달 셀트론 그룹에 대한 매도 의견을 드렸던 이유였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매도 결정의 근거는 당연히 차트 심리 이론이었고, 대중적인 반응을 통해서 천정권의 시그널을 파악을 했었고, 셀트론 헬스케어와 제약의 시작의 끝은 아이템의 출현이었다는 점. 그래서 매도 타이밍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기준점을 두고 설명하는 이런 어떤 내용들을 담았고요. 그리고 중기 추세 하락을 시작하는 어떤 패턴들, 이제 전환점들, 그리고 바닥을 형성하고 이 바닥에서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하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들,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과거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최근에 시장이 바닥점을 형성하고 있었고 추세의 전환점을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고, 저희 이제 멤버십 회원분들께서는,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께서는 그게 이론적으로 이해가 되셨기 때문에 강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증시의 바닥권에서 강의를 론칭한 이유는 이 기회를 반드시 살리기 위해서는 이론적인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부분에 있어서 강의를 론칭했고, 그걸 잘 이해하시고 그리고 활용하신 분들은 지금 그래도 상당한 계좌의 회복과 또 자신감, 그리고 앞으로 계좌가 레벨업 될 거라는 희망을 확실히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차트 심리 이론은 여러분들에게 희망과 또 계좌 레벨업을 통해서 자산가로서의 어떤 길을 갈 수 있다는 그런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도 업종 집중 투자 전략은요, 결국은 주도주에 집중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2차전지 업종이 신고가 흐름을 냈는데요. 저희는 당연히 이거를 미리 감지했고 미리 포착을 했고 차트 심리 이론에 의해서 이해를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내고 계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낮은 지점에서 주도주 선침의 전략을 위해서는 이 주도 업종의 집중 투자 전략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실전 투자 활용에 대한 설명들을 이렇게 또 이야기를 드리면서 총 20시간에 걸치는 20시간을 넘는 차트 심리 이론의 강의를 이렇게 좀 올려드렸고요.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확실한 자신감 그리고 희망, 100억 주식 자산가로 갈 수 있다는 그런 로드맵을 스스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동행길 신박사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